안녕하세요. 복덕맘입니다. 오늘 벌써 화요일이네요. 저는 이제 기존에 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쪽은 일요일, 월요일 휴무여서 화요일이 월요일 같은 느낌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운동을 꾸역꾸역 갔다 와서 사무실도 이제 주말이 지났으니까 깨끗하게 청소하고 물걸레질도 하고 이렇게 앉았습니다. 오늘은 일찍부터 영상 하나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네요. 그 내용이 뭐냐면 요즘에 부동산 경기 어렵잖아요. 우리 중개사분들 계약하기도 정말 또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고, 이게 요즘뿐이 아니고 지금 일단은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정도 이렇게 경기가 조금 안 좋은 시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중간중간 조금 거래가 조금 있다고 해도 그게 이제 예전만큼 거래량이 많지 않아서 요 매출 때문에 신경을 쓰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 또한 또 마찬가지고요. 저는 작년이 정말 힘들었거든요. 1년 매출이 정말 그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어서 많이 마음도 울적하고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고, 저 역시도 자영업이기 때문에, 중개업이라는 거는 자영업이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어떻게 또 해야 될지, 그리고 저희는 계약이 완성이 돼야 나중에 잔금, 몇 달 후에 잔금을 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매일매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경기가 조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 매출이 안 좋을 때 이렇게 어떤 식으로 우리 경비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저는 직원이 없고요. 그래서 혼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많지 않아요. 보통은 직원을 두시는 분들은 일단은 가장 먼저 가장 많이 경비로 나가는 게 직원이기 때문에 직원의 수를 줄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혼자서 다시 이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소속공인중개사분들은 직장을 구하기 또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고, 사무실 안에 앉아 있는데 계약이 또 줄어들어서 계속 이거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도 사실은 많이 하거든요. 저도 소공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혼자서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많지는 않지만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많이 조금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조금 줄였거든요. 그 부분이 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저희가 가장 크게 나가는 게, 저는 이제 1층 단지 내 상가기 때문에 월세가 가장 크죠. 월세가 가장 큰데 이 부분은 저는 실패했어요. 그게 뭐냐면 작년에 좀 많이 힘들어서 이제 임대인분께 처음으로 연락을 드렸어요. 요즘에 경기가 너무 안 좋고 그러니까 월세를 조금이라도 줄여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부동산은 1년치를 보는 거고 좋다 안 좋다 잘 벌 때는 또 잘 보는 건데 이걸로 줄여달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라고 얘기해서 정말 많이 고민하고 얘기를 했던 건데 받고 나서 조금 상처를 받았죠. 그런 피드백을 받고 나서.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세입자로서 지금 경기가 어떻다는 거는 임대인분에게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계속적으로 이러면 임대인분도 피곤하겠지만, 사실은 힘든 거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다른 부동산에 전화만 해봐도 요즘 경기 어려운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임대인분도. 그래서 혹시나 되면 월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마음을 먹으면 한번 임대인분께 전화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곳은 그렇게 해서 적게는 5만 원, 많게는 10만 원이라도 줄이는 분들을 제가 봤기 때문에 제가 용기를 내서 저는 전화를 했지만 저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그게 가능하시면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저희가 자영업이기 때문에 저도 일을 하기 전에는 이제 남편 직장 다니는 남편 밑으로 건강보험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매출이 발생되고 나서는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이 전환이 되면서 그게 상당히 나가요. 상당히 많이 나가요. 그게 이제 일단은 매출도 보고 그다음에 또 매출하고 뭐 제 소득으로 부동산이 있는지 뭐 차량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정말 다 세부적으로 해서 그 금액을 매기거든요. 근데 요게 뭐 정말 뭐 많으시는 분들은 뭐 몇십만 원씩 나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혜택은 똑같이 건강보험은 보는데 이 비용도 사실은 몇십만 원 나가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저도 한 월 30만 원씩 이렇게 나갔었거든요. 굉장히 큰 돈이죠, 사실은. 그래서 작년에 매출이 많이 안 좋았어서 요 소득금액 증명원 요거를 이제 뭐 발급을 해서 국세청에서 발급을 해서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심사를 거쳐서 이렇게 조금 감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알고 계시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도 그래서 국민연금도 조금 줄였고 이렇게 건강보험도 금액을 줄여서 마음이 한결 조금 가벼워졌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모를 때는 이거 뭐 다 계속 내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들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고에 자영업자 나오면 이제 노란우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중개업 처음 시작하면서 노란우산을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적금 형식으로 이제 뭐 하고 그 다음에 요거 비용으로 처리가 되니까 요거 조금 들어두면은 좋겠다. 연 500만 원까지 이렇게 또 비용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좋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매출이 많을 때는. 그래서 처음에 월 한 20, 30 이렇게 내다가 말일쯤 되면은 이제 월 말쯤 되면은 요거 한 100만 원까지도 조금 한 두세 달 내고 그거 공제 금액 맞추려고 그렇게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최소 금액이 제가 보기에는 5만 원 정도로 알고 있어서 요것도 최소 금액으로 확 줄였어요. 그래서 5만 원 정도로 내면서 어차피 뭐 그 원가 비용 공제 받는 거는 매출이 적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굳이 매달 내가 이렇게 힘들 때도 낼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그 부분도 줄여서 운영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매출이 많아지면 이게 매월 금액이 변경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많아질 때는 또 비용 공제 받기 위해서 요것도 이제 한도를 늘리는 것도 방법이니까 이런 거는 상황에 맞춰서 조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그게 다예요. 그게 이제 사무실 경비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많이 나가고 광고비가 많이 나가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광고비는 절대 줄이시면 안 됩니다. 광고비 줄이면 우리가 바로 매출하고 직결되는 건데 이거를 줄이면 우리가 계약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뭐 요 광고 때문에 요 광고비 때문에 뭐 계약을 한두 건 더 한다면 훨씬 더 큰 이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광고비는 줄이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사무실 외적으로 저는 뭐 아이들 키우는 가정주부이다 보니 또 여러 가지로 또 긴축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집에 뭐 기본적으로 난방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줄이려고 사실은 온도도 조금 낮춰놓고 뭐 양말 신고 조끼 입고 아이들도 그렇게 생활하라고 그래야 면역력이 증가가 된다고 애들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줄이고 있고요. 웬만하면 좀 뭐 외식 아이들 커가는 시기라서 외식은 굉장히 하고 싶어 하지만 뭐 2번 할 거 1번으로 줄이고 그리고 사무실에도 뭐 이제 도시락 조금 싸와서 먹고 약속이 있으면 나가서 먹는데 굳이 뭐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불필요한 비용을 이렇게 만들지 않으려고 조금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있는 우리 내 식구 보험, 여러 가지 보험, 어디에서 뭐가 나가는지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꼼꼼하게 조금 체크를 해서 이거는 불필요한 것 같고 요거는 더 추가되어야 될 것 같고 보험도 한번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 보험도 조금 많이 나가는 게 있는데 굳이 아이들에 있어서 필요 없는 것들은 그거를 조금 줄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보험을 다시 또 이제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줄여서 뭐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들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 부분은 작년부터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절약하려고 하는 노력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조금 계속 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또 매출이 늘거나 하면 아까 말씀드린 뭐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은 자연스럽게 조금 증가가 될 것 같지만 나머지 부분은 생활습관인 부분이라서 이렇게 조금 절약하는 모습으로 앞으로 살면 나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지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뭐 시간이 조금 한가해서 그런 건지 여러 가지 꼼꼼하게 체크하고 관리하고 이 부분은 이제 저의 경제 개념에도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도 활용하셔서 마음이 조금 덜 불안하고 불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나가는 게 너무 많을 때는 굉장히 마음이 두근거리고 힘들고 매달 이거 월세 어떻게 이거 또 결제해야 되네 뭐 이렇게 빨리 돌아오지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세금도 물론이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고민하면 충분히 이제 작은 1, 2만 원이 모여서 이렇게 10만 원, 20만 원이 사실은 매월 고정비가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셔서 너무 불안하지 않게 중개업을 잘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영상을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또 남겼으니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조금 일정들이 좀 잠금들이 있고 해서 열심히 잘 챙기고 부지런히 손님들 잘 응대하고 이런 한 주를 씩씩하게 잘 보내려고 합니다. 점심시간 조금 있으면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점심 따뜻하게 맛있는 걸로 든든하게 드시고 오늘 하루도 화이팅하고 행복한 일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